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박정주입니다. 이 교시에는 우리나라 우주발사체를 갖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1959년에 우리나라에서 로켓을 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1959년은 어떤 때냐 하면은 1957년에 소련이 처음으로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58년에 미국이 이어서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모두 다 우주로 나가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막 생길 때였거든요. 그게 시작된 건 사실은 1950년대 중반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지구 물리해라는 것을 선정을 해서 57년부터 58년까지를 지구 물리해 해로 선정을 하여 그때 여러 가지 지구에 관한 관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로 한 그런 모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지구 물리해를 참여한 67개국 정도의 나라에 우리나라는 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로켓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인천에서 로켓을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발사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보는 것처럼 그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도 찾아와서 로켓의 발사 설명을 듣고 있는 것으로 와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미슬즈 앤 로켓이라는 세계 잡지에 인천이 우주 발사장이 있는 것, 로켓 발사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우리나라는 민간에서의 로켓 개발은 굉장히 활발하지가 못했고요. 정부가 주도해서 이제 로켓 개발을 한 것은 사실 1989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생기면서 바야흐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처음에 KSR-1, KSR-2라는 그런 고체 추진 과학 로켓을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액체 추진 로켓인 KSR-3 과학 로켓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로호, 그 다음에 누리호로 이제 이어져 가지고 우주 발사체 개발까지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KSR-1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형의 고체 추진 과학 로켓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28.5억인 걸로 봐서 보면은 이후에 개발됐던 KSR-3에 780억 원, 또 나로호에 5,200억 원, 그 다음에 누리호에 1조 9천억, 2조에 가까운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하게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KSR-1이나 KSR-2를 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더 큰 로켓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그런 어떤 대외적인 그런 발표 같은 걸 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로켓 분야는 워낙 선진국들이 견제가 심한 분야이기 때문에 행여나 그런 어떤 발사체 계획 같은 걸 발표함으로써 KSR-1이나 KSR-2 같은 작은 로켓 개발마저도 우리가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외부의 자극이 들어올까봐 그걸 버텼는데, KSR-3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비로소 우리가 우주 발사체 개발 계획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나로호와 누리호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KSR-1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6.7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직경이 42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로켓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발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한 최대 고도가 한 50km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로켓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에 두 번 발사를 했습니다. KSR-2 로켓은 KSR-1에다가 밑에 부스터 로켓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2단형으로 구성이 된 로켓입니다. 그래서 두 번 발사를 했는데 97년에 발사했을 때는 첫 번째 발사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통신이 끊어져 실패를 했었고요. 98년에 두 번째 발사에서는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이때 최대 고도가 한 137km, 140km 좀 안 되는 그런 고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런 두 번의 이제 고체 로켓을 개발한 다음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우주 발사체까지 하려면 무슨 로켓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서 이제 액체 추진 로켓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KSR-3 과학 로켓은 산화제로 액체 산소를 사용하고 연료로 등유를 사용하는 그런 액체 추진 과학 로켓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추진기관은 가압식 액체 추진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압식 액체 추진기관이기 때문에 성능이 이렇게 좋은 편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첫 번째로 이제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개발한 그런 로켓이 되겠는데요. 개발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우주 발사체까지 확대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발한 다음에 이 가압식으로 가지고
그 로켓을 가지고는 액체 그 우주 발사체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보 펌프식 액체 추진 로켓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터보 펌프식 액체 추진 로켓에 대한 기술이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터보 펌프식 액체 추진 로켓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또 그 국제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기로 하고 러시아와 국제협력을 하기 해서 1단은 러시아가 개발하고 2단은 우리가 개발하는 이런 형태의 국제협력을 통해 가지고 나로호라는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로호로 2013년에 과학기술위성 2호를 발사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는 이와 같이 1단의 액체 추진 로켓과 2단의 고체 추진 로켓을 갖다가 개발을 한 이런 발사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로호를 개발한 다음에 나로호는 2번 발사를 했는데 2번 발사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 발사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 2번 발사 실패는 우리가 러시아랑 원래 국제협력을 할 동안에 2번의 발사를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번의 발사를 하되 2번 발사 중에 실패가 있을 경우에는 3번째 발사는 무상 추가 비용 없이 무상으로 한 번 더 하기로 계약을 해서 그걸 통해서 3번째 발사 성공을 했고요. 이 3번의 발사 이외에도 발사 당일날 발사 시도를 한 것이 4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로호는 총 7번의 발사 시도를 하였고 그중에 마지막 7번째 발사 시도에서 성공을 한 그런 로켓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발사 취소되거나 아니면 실패한 원인 중에 보면은 뭐 러시아 측에서 제공한 1단에 대한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쪽에서 개발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로호를 개발해서 얻은 걸로 보면 우리가 나로호를 개발할 때 국제협력을 했지만은 러시아로부터 로켓 기술을 이전받는 것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켓 분야의 기술 이전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은 없이 공동 개발만 한다 이렇게 계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로켓을 처음 설계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발사하는 단계까지 굉장히 그 긴 기간을 러시아 측 엔지니어와 우리가 함께 다 거쳐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로켓의 그 체계 기술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번의 발사 시도를 하면서 그 여러 번의 그 발사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러시아 측이랑 그 기술적인 문제점을 같이 협의하고 극복함으로 또 그런 기술들을 습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사체 상단, 2단하고 페어링의 부분은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요. 이 페어링 2단 내에는 사실은 로켓의 그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자탑재 장비라든가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로호 개발 단계에서 국산화로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단 기술을 확보해서 이어지는 우리 국산 발사체 누리호에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로호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나로호드 센터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나로호의 발사대를 갖다 만들었는데 이런 발사대 시설 같은 거는 러시아에서 그 기본 설계를 받아오긴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그 엔지니어들하고 그다음에 한국 기업체가 함께 이 상세 설계를 하고 구축하는 걸 직접 했기 때문에 발사체의 그 시설 구축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운영 기술을 우리가 구분해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로호를 개발하면서 나로호에 있는 러시아에서 개발한 1단 외에 우리 나름대로 국산의 액체 로켓 엔진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력 30톤급의 터보 펌프식 액체 엔진을 갖다가 그동안 개발을 병행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행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액체 엔진 핵심 기술을 국산화할 수가 있었고 이것은 이어지는 누리호의 75톤 엔진 개발의 기술적인 바탕이 되었었습니다. 여기 나로호드 센터인데요. 나로호드 센터는 이와 같이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번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 3km 정도의 안전반경을 확보하고 있고요. 여기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대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다음에 추진기한 시험시설. 사실 추진기한 시험시설은 나로호 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리호를 개발하면서 누리호의 엔진을 우리가 국산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사체 조립 시험시설, 그다음에 뭐 비행 추적시설, 발사할 때 이제 레이더 추적하는 그런 추적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연구동, 그다음에 발사 통제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로호드 센터 내에 갖춰져 있습니다.
2교시에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우주 발사체를 확보하는 과정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아주 작은 그 과학로켓 개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우리가 늘려나와서 엑스로켓 개발 거쳐서 그 다음에 나로호와 누리호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약 30년의 기간 동안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우리 국산 발사체를 갖추고 있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의 그 우주 발사체 기술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예, 2교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3교시에서는 누리호에 대한 얘기와 앞으로 계획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